은하 제국이 무너진 지 5년 후 외로운 총잡이 만달로리안 전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의뢰를 수행하던 중 만달로리안은 다른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고 쫓고 쫓기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스타워즈라는 프랜차이즈를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희망과 제국의 역습은 훌륭한 명작들이지만 반지의 제왕이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저를 이 방대한 세계관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프리퀄이나 디즈니 스타워즈 시리즈가 저와는 잘 맞지 않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정말 재미있게 본 작품들도 몇몇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스타워즈 팬덤이라는 그룹 밖에서 스타워즈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저에게 더 만달로리안은 굉장히 재미있는 TV 시리즈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스타워즈 실사 작품들보다 오리지널 3부작, 특히 첫 번째 영화인 새로운 희망의 분위기와 느낌을 가장 잘 재현해낸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더 만달로리안이 기본적으로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희망은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플래시 고든, 카사블랑카, 아라비아의 로렌스, 댐버스터즈, 숨은 요새의 새 악인,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완벽한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스타워즈가 크게 영향을 받은 장르는 바로 스파게티 웨스턴, 즉 서부극입니다. 더 만달로리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타워즈라는 옷을 입었지만 그 안은 뼛속까지 서부극입니다. 외로운 총잡이, 현상금 사냥꾼, 배신의 배신, 뜻밖의 동료와 적,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총격전까지 서부극이 갖춰야 할 점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서부극이라는 장르에 너무 치중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챕터에서 주인공은 동료와 함께 한 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약탈자들에게서 지켜야 합니다. 7인의 사무라이를 리메이크한 황야의 7인과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부극의 클리셰가 줄 수 있는 진부함을 스타워즈라는 시리즈만이 줄 수 있는 개성적인 비주얼적 특징과 흥미진진함과 몰입감이 넘치는 연출로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 같습니다. 더 만달로리안에 대해서 제가 가장 확신이 없었던 점은 과연 이 주인공에게 제가 몰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만달로리안은 헬멧을 절대로 벗지 않으니까요. 배우들이 표현하는 감정 연기의 90%를 전달하는 얼굴 표정을 시청자들이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미스터리한 외로운 총잡이라는 주인공의 특성을 더욱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각본과 연출 덕분에 그리고 배우 페드로 파스칼의 뛰어난 바디 액팅 덕분에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었고 주인공을 입체적인 성격의 멋진 총잡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만나는 동료들과 적들도 나름대로의 멋진 개성을 자랑했고 대부분 기억에 크게 남았습니다. 우선 그 어떤 조연들도 똑같은 성격이나 겹치는 역할이 없고 외형적인 모습과 백스토리도 제각기 달라서 기억하기가 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조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하나같이 다 노련한 성격파 배우입니다. 칼 웨더스, 지나 카라노,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베르너 헤어족, 닉 놀테 등등 짧은 러닝타임 안에 자신들이 맡은 캐릭터의 독특한 개성을 완벽하게 뿜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최고의 스타 베이비 요다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미스터리합니다. 주인공과 베이비 요다의 관계가 더 만달로리안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훌륭하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존 페브로가 제작과 각본을 맡았지만 연출은 다양한 감독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각자의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스타워즈 실사 작품을 감독하게 된 데이브 필로니를 보면서 뿌듯했고, 타이카 와이티티는 유머와 드라마 그리고 액션을 완벽하게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3화와 7화를 보면서 앞으로 오비완 케노비 TV 시리즈를 감독하게 될 데보라 초우에게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만달로리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피소드마다 크고 작은 아쉬운 점이 몇몇 있었는데요. 특히 5화는 그 단점들의 총집합이었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러닝타임과 서부극 클리셰로 가득한 스토리, 무엇보다 연기력이 조금 부족한 배우가 맡은 임팩트 없는 캐릭터. 에피소드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만약 더 만달로리안이 발을 헛디디면 어떤 방향으로 넘어질지 알 수 있는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더 만달로리안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빛나는 작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있어서 스타워즈라는 세계관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프리퀄 시리즈의 장점으로 꼽는 점은 얼마나 스타워즈라는 세계관이 거대하고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디즈니 스타워즈 영화에서는 이 세계관이 좀 비좁은 느낌이었는데 더 만달로리안이 이 점을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스타워즈 시리즈의 팬이라면 재미있게 알아챌 만한 이스터에그나 팬 서비스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영화 시리즈뿐만 아니라 클론 워즈나 반란군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요소들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팬 서비스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만달로리안은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인수한 후 나온 스타워즈 작품들 중 최고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코믹스의 베이더 다운과 영화 깨어난 포스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견될 정도로 더 만달로리안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TV 시리즈였고 내년 가을에 공개될 시즌2도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오비완 케노비 TV 시리즈와 클론 워즈 시즌7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니만큼 당분간 스타워즈의 미래는 영화가 아니라 TV에서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더 만달로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